아이오닉 6의 아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차봤어요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6가 드디어 이렇게 출시가 되면서 직접 이 차를 타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석구석 아이오닉 6의 숨겨진 비밀들, 특이한 점들, 이런 것들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실물을 딱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봐도 이 차의 핵심은 측면부인 것 같아요. 자, 이 측면부를 봤을 때 와, 이게 진짜 현대차가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미끈한 세단형으로 내려오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저는 이 디에로 라인이 엄청 긴장감 있는 형태로 쭉 끝까지 내려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눈길을 끌고요. 자, 그리고 이 전면부의 이 윈드실드 부분부터 시작해서 루프 라인, 그리고 뒤쪽 후드 부분까지 내려오는 이 선이 이렇게 하나로 절단면이 없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마치 측면에서 볼 때 비행기의 모양처럼 이렇게 매끈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공기역학적으로도 유리해 보이는 그런 디테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도 공기역학에 굉장히 진심인 차량이죠. 공기저항 개수가 0.21cd로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자랑합니다. 이 디지털 사이드미러도 어느 정도 공기역학에 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아이오닉 5에 들어갔었던 녀석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안쪽에 소재감 같은 것들은 일부 또 약간 더 업그레이드 된 사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도어 부분에서도 보시면 정말 매끄럽잖아요. 절단면 없이 매끄러운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공기가 잘 흐를 수 있는 유선형의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도어 같은 경우는 안쪽에 손을 넣으셔서 열고 닫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측면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휠이겠죠. 사실 전기차는 더더군다나 이 휠 사이즈가 주행거리의 효율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20인치의 휠인데요. 측면부 전체적인 인상이랑 같이 놓고 보면 사실 20인치 휠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역시 세단에는 또 이렇게 큰 휠이 또 켜주고 딱 이러면은 딱 나오는 프로포션이 딱 있죠. 하지만 20인치 휠을 넣게 되면 주행거리의 효율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제가 시승차로 받은 이 차량은 20인치가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18인치를 선택할 수 있어요. 19인치는 아예 없고요. 18인치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친구보다도 주행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심지어는 이 친구 4륜 구동 모델이에요. 자, 이번에 아이오닉 6는 4륜과 2륜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얘가 어떻게 하면 4륜이냐 보시면, 4륜이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트렁크 공간이 좀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4륜이 아닌 2륜이 됐을 때는 트렁크 공간이 조금 더 넓은데, 보시면 이렇게 높이 부분도 조금 얕게 나와 있죠. 상시 4륜에다가 심지어 휠도 20인치야 이러면은 주행거리 효율이 떨어지는데요. 이 차량은 1회 충전 시에 524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500km를 넘는다 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눈길을 끌었지만, 이 휠 사이즈가 20인치가 되고 4륜이 되면서 아쉽게도 한 420 정도로 약 100km 정도는 주행거리가 떨어지는 수준이 됩니다. 뭐 그래도 400km는 거뜬히 넘는 친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후드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샤크핀 안테나 부분도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 약간 돌고래 이런 어떤 느낌? 약간 동물의 꼬리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좀 귀여운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부산모터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후면부예요. 이 차량이 공기역학에 굉장히 진심인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이 차량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부터 공기역학이 가장 우선순위로 들어갔다라고 보셔도 무방한 게, 이거 지금 보시는 바로 제 앞에 나와 있는 이 스포일러, 사실 스포일러라는 이 공기의 그 와류를 좀 줄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친구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스포일러의 역할인데, 대왕 스포일러가 하나 더 나와 있어. 이게 진짜 크거든요. 엄청 두껍고 두툼해요. 심지어는 위쪽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모양이 나와 있어서 정말 공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타고 지나갈 것 같은 느낌도 주는데요. 실제로 현대차에서 차량을 디자인할 때 이제 여러 팀과 협력을 하잖아요. 공력팀이 따로 있습니다. 이 공력팀에서 먼저 이 차는 공기저항 개수를 줄이려면 이런 스포일러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실제로 그걸 받아서 이제 디자이너분들이 스포일러를 제작을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공기역학의 효율을 최대치로 살리면서 디자인상으로 봤을 때도 멋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상당히 눈길을 끌어요. 이쪽에도 보시면 아주 투명한 소재 안쪽에 상당히 많은 양의 픽셀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픽셀들의 사이즈도 전혀 동일하지 않아요. 작고 큰 것까지 쭉 이어져 있어서 입체성도 꽤 드러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진짜 이렇게까지 픽셀의 진심이어야 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널찍하고 디테일이 많이 숨겨져 있는 스포일러 부분이 실제 공기저항 개수를 줄이는데도 상당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저는 이게 없었으면 후면부가 조금 어색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이 후면부가 상당히 멋지고 또 스포티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래쪽에 테일램프 부분은 정말 픽셀에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다양한 픽셀이 들어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픽셀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오닉 6를 디자인할 때 있는 힘껏 최대한 이 픽셀을 많이 활용하자가 모토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 픽셀이라는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트렁크 버튼 안쪽에도 보시면 픽셀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오닉 6이기 때문에 6개의 픽셀이 들어가 있는 거,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안쪽에 아이오닉 6라는 레터링이 나와 있는데 바깥으로 튀어나온 스타일이 아니라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마치 전시장에 이렇게 아이오닉 6라는 레터링이 들어간 것처럼 상당히 독특한 입체적인 느낌을 많이 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까지 눈길을 끄는데요. 보통 이렇게 디퓨저 부분에 이렇게 세로형의 요런 배지들을 잘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치 큰 디퓨저가 아래쪽을 다 휘감고 있는 느낌을 주듯이 세로 형태의 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공격적이고 날렵한 느낌도 주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다 보니까 당연히 아래쪽에 머플러는 없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이게 뭘까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요거 견인고리를 달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바깥쪽에 나와 있는데 마치 디자인 포인트처럼 눈에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게 나와 있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된다?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부분이 결국 이 차량의 이 전면부 얼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몇 번 봤는데 봐도 적응이 잘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이 차량의 이 전면부가 굉장히 귀여운 느낌도 드는데 동시에 아주 낯선 형태의 느낌, 너무 단순해 보이는 듯한 느낌도 있어서 이 측면과 후면부에서 봤던 이 팬시함을 확 이어주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특히 이 후드 부분에 이런 라인부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공기역학에 유리하도록 아래쪽으로 세단이 배치되면서 위쪽으로 쭉 공기가 가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이 양감이 마련이 된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이 저는 약간 좀 둔탁하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인상이 매끄럽게 느껴지지는 않는 점, 이런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후드부가 상당히 넓어 보이지만 아이오닉 5와 비교했을 때 전폭도 그렇고요, 세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고도 낮고 이런 형태입니다. 다만 이 차량이 실제로 그래서인지 전면부에서 볼 때 좀 사이즈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의외로 전장은 아이오닉 5보다도 한 200mm 이상이 더 넓습니다. 이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매끈한 후드부에 2D의 엠블럼이 바뀌어서 들어갔죠. 전기차 전용 엠블럼이고요. 좌우에 있는 헤드램프부도 상당히 특이하죠. 사실 모든 게 다 좀 심플한데 이 헤드램프에는 온갖 힘이 다 들어간 느낌이에요. 안쪽에 테일램프와 마찬가지로 아래쪽은 쭉 이렇게 픽셀로 깔려 있고요. 위에서 보시면 위에도 또 픽셀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또 입체적이지 않고 좀 일반적인 평면도에 픽셀이 들어간 형태고, 그 위쪽에도 보시면 또 약간의 입체성을 살린 이런 픽셀들이 쭈루룩 나와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띠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참 디자인상으로 꽤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이렇게 센서 부분들 그리고 카메라 부분들이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센서와 카메라를 잘 숨겨놓기 위해서 이 띠 안에다가 마련을 한 건데, 이 차량 색상이 뭐 화이트거나 다른 밝은 색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띠가 좀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서 저는 검은색 톤의 이런 색상의 차량이 괜찮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이 띠가 숨겨지면서 전면부가 조금 더 일체감 있는 형태는 나오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좌우로 액티브 에어 플랩이라고 해서 이 전기차의 공기 저항에 역시 도움을 주는 이런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들도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좌우에 에어 커튼부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기가 잘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도 있죠. 실제로 이게 이렇게 공기가 뒤쪽으로 들어가서 또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이 휠 옆에 달려있는 이 작은 요 부분이 실제 주행거리를 높여주는데 은근히 효율이 더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포인트인데 상당히 공기역학에 여러모로 체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면부 가운데 보시면 역시 픽셀이 6개가 드러나 있는 점, 이런 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얼마나 그 픽셀의 진심이었냐. 이 후드부 뒤쪽에 이 윈드실드 앞쪽에 보시면 안에가 지금 픽셀이 몇 개인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픽셀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쉽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아이오닉 6에서 정말 그 픽셀 형태를 아이덴티티로서 많이 살려놓고자 했던 아이오닉 6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실내도 한번 타볼 텐데요. 와, 여기 보시면 여기도 아이오닉 6 그리고 왼쪽에 픽셀이 드러나 있는데 가로 세로 6줄씩이야. 아이오닉 6라서 그런가 봐요. 36개의 픽셀이 들어가 있고요. 앉고 보니까 여기 왼쪽에 보시면 플래스트 부분에도 엄청나게 많은 픽셀들이 휘황찬란하게 드러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차량 진짜 픽셀이 상당히 진심인데요. 자, 실내에 딱 앉아봤는데 앉자마자 저는 또 이상하게 이 픽셀이 눈에 엄청 들어오네요. 보시면 자, 핸드폰 이렇게 충전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트레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트레이 안쪽에도 픽셀이 난리 나 있고요. 바깥쪽에도 픽셀, 그리고 이렇게 충전 잔량을 표시해주는 램프부로 추정되는 요것도 픽셀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앞쪽에는 USB-A 포트 나와 있어서 C 포트는 어디 있지? 하고 보면 이렇게 콘솔부 여시면 안쪽에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C타입은 2개 나와 있어서 편리하게 다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보시는 작은 수납 공간 바닥에도 역시 픽셀이고요. 컵홀더 바닥에도 픽셀이야. 진짜 픽셀에 미친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 차에 앉으셨을 때 가장 눈길을 끄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픽셀은 바로 이 스티어링 휠에 나와 있는 4개의 픽셀입니다. 저는 이게 아이오닉 6니까 이것도 6개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여러분들 생각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오닉 5와 마찬가지로 또 요거는 사실 뭐 캐스퍼 같은 차량에서도 이렇게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죠. 실내에 타보면 이 차가 현대차인지 아닌지 솔직히 알 방법이 거의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엠블럼이 아니라 픽셀을 채용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 픽셀이 조금 더 이전보다 고도화가 되었다는 점인데요. 만약에 제가 지금 P단에서 이렇게 아래 후진기어에 두면은요 빨간색으로 점등이 되고 다시 P단이나 D단 다른 기어로 변환을 하면 원래 하얀색 조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등이 이렇게 된다는 거, 요거 색상이 또 바뀐다는 거 굉장한 업그레이드된 디테일로 보여지고요. 요게 실제 음성 인식 기능을 할 때도 색상이 좀 변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AI 스피커 보면은 요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지금 너 말 듣고 있어 하는 식으로 불빛을 통해서 많이 그걸 표현하는데 딱 그런 게 스티어링 휠 경음기 부분에 하나 박혀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는 이 경음기 아래쪽 이쪽 좌측에 나와 있어서 이렇게 누르실 수 있는 형태이고요. 뒤쪽에 보시면 이 스티어링 휠과 더불어서 패들 시프트가 나와 있죠. 요거는 회생제동의 정도를 조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어를 조정하는 것도 역시 이렇게 SBW 형태로 컬럼식으로 나와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행히 요거는
이렇게 운전을 할 때 이 스포크에 가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 점은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아래 바로 보시면서 직관적으로 기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형상 자체는 기존에 있었던 아이오닉 5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딱 실내에 앉았을 때 이 좌에서부터 우까지 시선을 끄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이 DSM, 디지털 사이드 미러 때문인데요. 상당히 독특하죠. 원래 아이오닉 5에서는 이 옵션을 넣더라도 이게 이렇게 도어 부분에 같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대시보드 부분이랑 아예 결합이 되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좀 살려주기 위한 것도 있고, 실제로 이게 이렇게 날개 형태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오닉 6의 바깥에서 봤을 때 그 비행기 모양의 형상을 실내에 앉아서도 좀 구현할 수 있도록 이 위치 같은 것들을 많이 고려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좀 비행기 날개 형상 같은 그런 전면부의 레이아웃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아래쪽에 보시면 일자로 쭉 일직선상에 이 송풍구 라인 보이는데요. 이 안쪽에도 잊을 수 없는 이 엄청난 픽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딱히 조명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조명의 역할을 했으면 이 운전자가 딱 앉았을 때 느끼는 무드램프가 이렇게 수배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감각적인 느낌이 나왔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일렬로 무드램프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시동을 끄실 때 보면 보셨나요? 아주 빠르게 무빙하는 형태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시동을 키면 역시 애니메이션이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 상당히 디테일이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송풍구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느러미가 쭉 나와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도어부예요. 도어부가 보시면 굉장히 매끈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심플한 도어부를 현대차에서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일단 메모리 시트 2개 정도 나와 있고 스피커부 하나 이렇게 나와 있죠. 보스 스피커 들어가 있는 거, 요거 빼고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여기 나와 있어야 하는 윈도우 요 조작 버튼이 이렇게 센터 페시아로 옮겨졌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죠. 이렇게 되면 직관적으로 조금 불편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과거의 옛날 차들, 좀 오래된 클래식 카들에도 보면 이렇게 윈도우 조작 버튼이 중앙에 나와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뭐 미니 같은 차량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느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약간 초반에 적응하실 때는 올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살짝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돼 있냐 보시면 뚫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뭐 핸드폰 같은 것들 살짝 이렇게 올려놓으실 수 있을 정도의 홈, 낮은 홈 정도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 아래쪽이 상대적으로 홈이 조금 더 깊게 파여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굳이 윈도우 조작 버튼을 가운데로 실어왔냐 라고 봤더니만, 이 도어 부분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미끈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밝아서 잘 안 보이거든요. 위와 아래 무드램프가 각각 별개로 나와요. 그러니까 위에는 분홍색 컬러, 아래는 보라색 컬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두울 때 봐야 아마 굉장히 잘 보일 겁니다. 지금은 잘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램프불을 좀 눈에 띄게 깔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나머지 눈에 거슬리게 하는 모든 조작 버튼들을 가운데로 옮겨왔다라는 게 현대차의 입장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깔끔한 이 도어부를 만나기 위한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차는 그래서 밤에 좀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차이기도 합니다. 전면부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2.3인치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과 마찬가지로 쭉 결합이 되어 있는데, 아이오닉 5랑 거의 모든 면에서 동일해요. 그런데 바깥쪽에 이렇게 은색 테두리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든다라는 점, 이 정도가 차이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6의 실내에 타면서 전체적으로는 아이오닉 5보다 다 좋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매무새가. 근데 아쉬운 게 요 센터 페시아 부분에 아래쪽에 보시면 상당히 넓은 수납 부분들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 노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하나 그냥 다 넣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납 공간이기는 합니다만, 전기차다 보니까 사실 이 센터 페시아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아이오닉 5처럼 이렇게 독립형으로 무빙하는 그런 유니버셜 아일랜드
스타일의 그런 디자인이었어도 좋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움직일 수 있었다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 이 센터페시아는 고정형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가 컨셉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제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공간성의 극대화보다는 조금 더 참신하고 또 어려 보이는 좀 디지털화된 그런 측면들을 많이 강조하는 차량의 실내다 보니까 이런 움직이는 형태의 센터페시아는 아니라는 점. 그래서 좀 공간성을 원하신다 하시면 아이오닉 5가 이 1열의 공간도 훨씬 더 획기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차량이 더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 공간성은 가장 극명하게 2열에서 드러나는데 한번 2열 공간도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오닉 6의 아야. 자, 아이오닉 6의 2열에도 한번 타보겠습니다. 제가 탈 때 여기 머리를 부딪혔어요, 여러분! 이 차가 세단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깜짝 놀랐네? 일단 탔을 때 보시면요. 와우. 아니, 와, 레그룸 공간이 뭐야, 이게. 여러분, 지금 이게 제가 진짜로 이렇게 넓은 레그룸 공간을 최근에 못 본 것 같은데요? 주먹이 5개 이상 들어갑니다. 이거 조금 말이 안 될 정도인데, 제가 제 몸에 맞게 시트 포지션을 조금 앞으로 당겨 놓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앞으로 최대치로 당긴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광활한 레그룸이 나옵니다. 아이오닉 6가 아이오닉 5보다 전장이 길잖아요. 물론 휠 베이스는 약간 짧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실내 공간을 일반 세단과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다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편하게 이렇게 앉으셔도 주먹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정도로 레그룸 공간 확보되는 거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거 키가 많이 크신 분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헤드룸 공간은 조금 확실히 아쉬워요. 일단 주먹이 2개가 안 들어가죠. 주먹이 1개하고도 반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헤드룸 공간은 아무래도 이 루프라인 쪽이 쭉 내려오는 세단 형태다 보니까 많이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그 혼신의 힘을 다 레그룸에 쏟아넣은 것 같은 공간성을 보여주는 차량인데요. 키가 조금 크신 분들, 키가 많이 크신 분들은 약간 머리가 맞닿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앞쪽으로 조금 다리를 빼고 뒤쪽으로 기대신다면 좀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경우에 약간 이렇게 허벅지 쪽이 조금 뜰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이 차량의 레그룸이 더욱더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건 이 시트가 보시면 아래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앉았을 때 이 엉덩이 쪽이 뒤로 쭉 빠져 있는 듯한 느낌 때문에 상대적으로 앞부분에 거리가 훨씬 더 확장되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가운데에 보시면 이렇게 컵홀더 2개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고요. 역시 기타 다른 요소는 보이지 않아요. 스키스루 같은 경우도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문을 따로 열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거 확인할 수 있고, 1열과 마찬가지로 2열도 도어부가 역시 좀 심플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만 윈도우, 2열 윈도우는 이렇게 뒤에서 조절할 수 있고요. 앞쪽에 열선 시트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조작할 수 있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근데 2열에 나와 있는 이 스피커부가 이것도 픽셀이네.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짱이야. 아차, 아이오닉 6를 타셨을 때 많은 분들이 이게 리클라이닝이 되냐 요거 궁금해 하셨는데, 역시 아쉽게도 리클라이닝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냥 이 각도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트렁크는 버튼을 쉽게 눌러서 여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보셨을 때 기본 용량은 그래도 꽤 괜찮아 보여요. 다만 이 세단이기 때문에 이 높이 자체가 높지 않아서 많은 짐을 싣기에는 그렇게 적합해 보이진 않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 나름 깊이 있는 수납 공간 나오는데, 이것도 끝까지 확장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 앞부분에 약간 정도만 드러나 있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이럴 때는 또 이렇게 한번 또 역시 너무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좀 불편하긴 한데요. 그래도 제 다리가 다 들어가고도 지금 완전 맞닿지 않아요. 시트 뒤쪽에 완전 맞닿지 않고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가로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도 공간이 한 손바닥 하나 정도는 남는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실내 공간이
거주성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요새 하도 제가 SUV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좋은 공간감처럼 느껴지지 않는 측면도 있긴 해요. 사람이 들어가도 어느 정도 공간이 불편하진 않네. 비좁진 않아요. 이 정도면 괜찮네. 오, 대박! 괜찮은데요? 이게 그렇게 답답한 느낌은 아닌데 이곳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이 차량 2열 리클라이닝이 안 되잖아요. 폴딩은 될까?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폴딩은 돼요. 요게 풀이라고 나와 있어서 당기시면 시트에 2열 시트의 락이 해제되는 건데요. 좀 아쉬운 거는 요게 이렇게 당겼을 때 나는 시트가 내려갔으면 좋겠어. 근데 시트가 안 내려가. 요것도 이렇게 당기시면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거는 직접 두 손으로 시트를 락을 해제해 놨으니 그 시트를 앞쪽으로 내려주시는, 직접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락을 해제하시고 쑥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는 형태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눈에 봐도 저 단이 상당합니다. 끝까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단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솔직히 차박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무리인 것 같아요. 차박용 차는 아닌 것 같다. 세단이기 때문에 또 더욱더 그런 부분들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오닉 6 직접 타본 소감도 솔직한 시승기로 전해드려요. 지금 편집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차박사용 영상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언제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